전두환 사망입니다. 자,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전해드린 대로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자, 백 기자가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들도 속보 있으면 마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11, 12대 대통령을 지냈던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였고 지난 8월에 혈액암을 진단받으면서 계속 미디어에 좀 노화가 진행된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오늘 오전 8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이제 자택 내에 쓰러져 있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오전 9시 12분에 사망 사실을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향년 90세를 일기로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골프를 치는 모습이 제보가 됐었죠. 그래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건강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가 최근 눈에 띄게 좀 수척해진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동일 인물이 맞냐라는 맞습니다. 의구심이 들 만큼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초에 골프 치는 모습이 목격됐는데 이때 이제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보였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 7월 5일에도 항소심 재판에 불참한 채 서울 연희동 자팻 앞에 꼿꼿하게 저렇게 산책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눈에 띄게 수척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8월이었는데요. 8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난 것이 이제 사실상 공개석상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좀 노화가 진행된 모습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다음 주가 마침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이 재판 이 계속 지금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29일 날 원래 재판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됐습니다. 재판이 그때 하고 선고까지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공소 기각으로 이제 끝날 상황이긴 한데요. 이 사건이 뭐 다들 많이 알겠지만 본인이 2017년에 회고록을 쓰면서 발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당시 발포를 주장했던 고 조비오 신부한테 파렴치하다, 명예훼손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4월 27일 날 이 조비오 신부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2018년 5월 달에 강주지검에서 불구속 기소를 한 다음에 민사재판에서 이미 패소를 했고요. 또 1심에서도 유죄가 났습니다. 지평이 났습니다.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재판은 그렇게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예.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법정에서는 일단은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끝까지 부인한 상황이었고요. 예. 2심에서 좀 요 얘기입니다.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발포 명령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 전두환 회고록 문제입니다. 예. 요거 관련된 거를 그래도 결심 전에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본인 얘기는 이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마침 저 이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오늘 연희동 자택에 가서 최측근 사실상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에게 이런 향후 장례 일정 같은 걸 질문하는 와중에 그 질문들 했습니다. 뭐 관련해서 또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제일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 씨의 최측근이자 회고록 집필자였던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이 사망하자마자 바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재진이 사망하기 전에 5.18에 대한 사죄를 했냐라고 물어보자 이 민 전 비서관은 광주에서 당시 전 대통령이 공수부대를 사실상 지휘하고 발포 명령한 것 아니냐, 사죄하라 이런 질문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정해진 질문이 아니냐라면서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발포 명령이 없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두환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면서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발포 명령을 했냐 뭐 이런 질문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민정기 전 비서관이 얘기를 한 거 보면 뭐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겠죠.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 승 의원님. 네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진짜 큰 어떤 무슨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
뭔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망을 하면서 뭔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이런 좀 찝찝한 느낌이 계속 남는단 말이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다들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 군부 정권에 있었던 뭐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씨 둘 다 이제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5.18에 있어서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영원히 이제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고 사실 조비오 신부 사건이 굉장히 모멘텀이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 말이 허위일 때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발표했느냐 발표하지 않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의 이제 영역이 있었고 사실 1심에서는 유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조비오 신부가 이야기를 했는 게 사실인 그 내용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2심의 항소심이 얼마 남지 않는 선고가 남지 않는 시점에서 이제 전두환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그 시점에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328조에 따라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소송은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실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닫혔지만 그 역사의 한 페이지의 밑줄은 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침표가 찍혀졌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전 씨 사망으로 인해서 29일 전에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은 아시다시피 친구입니다.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통령직을 수행했고요. 자, 하지만 이 가는 모습은 좀 많이 달랐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추징금 문제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동생과 분쟁까지 하면서 그 추징금을 완납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서 실제 완납을 했습니다. 자, 전 씨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1996년에 반란수계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재산 추적에 나섰지만 지급까지 1,200여 원만 회수가 됐습니다.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에 달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일단 뭐 환수를 위한 어떤 법적인 뭐 방법 이런 문제는 좀 둘째 치더라도 네. 자, 이 전두환 씨 일단 뭐 당장 뭐 12.12 군사 반란 그리고 5.18 민주항쟁 무력 진압 이런 어떤 역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5공화국 통치 시절 자체의 어떤 정말 수많은 인권 유린 물론 뭐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자, 이런 걸 보면서 좀 일단 뭐 우리 정서상 어떤 고인에 대한 약간 그런 박한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나 전두환 씨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좀 냉철한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5.18, 12.12 다 관련해서. 예. 또 거기에다가 또 현재 피해자들이 옆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모 후보가 했던 발언도 참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맥락에서 있는 거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그래도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게 국민적 열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어떤 말도 없이 뭐 북쪽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다라는 게 좀 아쉽고 이제 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좀 비교되는 건 이 부분 같아요. 좀 내고 가야 되는데 결국 사망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받아갈 수는 없어요. 예. 상속은 됩니다. 상속되지만 이거 받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30일 이내, 90일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 공매라든지 있는 재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알기로는 29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정말 그 유언으로서 살아생전 듣지 못했으면 유언으로라도 듣고 싶었던 얘기가 5.18 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데 대한 진짜 진솔한 사과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나를 뭐 정말 뭐 전방에 어디에다 뿌려줘라. 뭐 조국의 통일을 보고 싶다.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마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전두환 씨의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서 전두환 씨의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하면 전두환 씨는 지금도 5.18에 대해서 자기가 발포 명령을 안 한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확신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주의 정황상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점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있었으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밑줄을 그었는데 밑줄에 마침표는 없는 상태에서 밑줄이 꺼여진 상태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자기가 발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뇌피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던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사실 그 당시에 계엄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보안사령관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직접적인 발포 명령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계속 주위분들은 말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말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당시 누가 가장 실력이 있고 권한이 있었던 사람인가를 물어본다면 분명히 발포 권한에 대해서 가장 접근했던 사람은 지금 고 전두환 씨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한 속보 이후 상황은 이어지는 정치부 회의에서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